일단 오늘은 날개부터 만들 거예요. 날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근데 이미 제가 이게 예전에 한번 만져봤잖아요. 하룻밤 동안 내가 열심히 할짝할짝 했단 말이야. 이래. 열심히 찍먹이 아니라 퍼먹을 했더니 이걸 다 알겠어가지고 좀 심심합니다. 이게 찍먹도 아니고 퍼먹을 한 적이 있잖아요, 한 번은. 그러니까 뭔가 엄청나게 가슴이 두근거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지금. 약간 이미 한번 많은 걸 느껴본 애라서 그런가 뭔가 이렇게 막 겁나게 와닿고 그러진 않아요 지금. 상태가 그냥 어차피 되게 심플하게 그냥 무난하게 조립을 할 것 같아요. 찍먹 그 이상의 퍼먹을 해본 적이 있는 그런 거다 보니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플러스 드라이츠베르크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드라이츠베르크는 거의 반 확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저거 MG 때도 그랬지만 저거의 가능성이 커요. 그냥 단순히 스페셜 코팅 드라이츠베르크 이럴 수도 있어요. 백팩이랑 주익 연결하는 프레임 조인트가 좀 약하네요. 변형 때문에 이리저리 조작하다가 뿌리가 허옇게 떴습니다. 대하, 오늘 메탈로보톤 조정 있었나? 수령했는데 최고입니다. 재룡님 리뷰도 기대 중입니다. 저는 저거 소드 스트라이커랑 일본에서 같이 받을 거라 좀 걸릴 거예요. WS 도방패 만들 때까지는 무난한 조립이었다. 저는 소드 스트라이커 발매하고 그리고서 일본에서 바로 받을 거라 저는 비다르 리뷰가 좀 걸릴 겁니다. 비다르 이미 제 거 도착은 했대요. 근데 이거 뭐 많은 분들 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미 퍼먹을 한 사람이다 보니 찍먹 그 이상의 것을 했던 놈이다 보니까 뭐라고 하기가 좀 그러네. 아니 이게 제가 만질 땐 전혀 일절 문제가 없었거든요. 허옇게 떠요? 가변하는데? 나 가변 잘했잖아요. 나 3분 만에 가변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근데도 크게 문제 없던데? 근데 그게 문제가 생겼다고요? 왜지? 내가 만질 때는 안 그랬다. 나 만질 때는 안 그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방송할 때 만질 때는 딱히 문제가 없었는데 그 사이에 문제가 생겼나? 고관절 구조가 프리덤 애들이랑 비슷한 것 같다고? 아니 다릅니다. 구조 달라요. 구조가 어떻게 다르냐면은 걔들은 이쑤시개면 얘는 나무 젓가락? 비유를 하면? 둘의 차이가 그 정도에 잘 안 부러져요. 아무튼 저 만질 땐 딱히 뭐 이렇게 불편하거나 그랬던 데가 전혀 없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렇다니 저도 다시 한번 찍먹을 하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생겼네요. 아무튼 날개 보조익 부분 끝났고요. 그리고 프리덤 관절 같은 경우는 이게 더 솔직히 별로인 게 이게 수평이었던 고관절이 내려가면서 이 위에 슬라이드하는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면서 뭐라 그래야? 아무튼 이렇게 접혔다가 펴졌다가 이러는 관절이에요. 걔는 프리덤이랑 저스티스랑 프로비던스 같은 경우는 다 그래요. 약간 슬라이드하는 구조가 있거든요. 밑으로. 그리고 축은 또 얇아요. 근데 얘는 슬라이드 구조 그런 거 일절 없고 축은 두꺼워요. 맞아요. 쓸데없이 기믹이 고관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얘는 차라리 튼튼하게 되어 있는 거죠. 오히려 저는 프리덤 고관절을 얘처럼 바꿨으면 좋겠던데. 그 편이 좀 더 내 속이 편하지 않을까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미 많은 분들 조립하셨더라고요 이거. 그새 아니 그럴만도 하죠. 기대작 아닙니까? 프레임 구조라든지 보니 기체가 인기가 많은 만큼 그렇게 복잡하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네.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애는 아니었어요. 제가 전에 이제 샘플 만질 때도 그랬는데 그렇게 막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조립 편의성 같은 거 높여놓은 것 같은 부분들은 많이 보였죠. 제발 매뉴얼 좀 보고 조립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펴겠습니다. 예. 아이고, 불편하신 분이 계셨군요. 아무래도 근데 좀 덜덜 떨리죠? 예. 저 조립하는 거 보면 가끔
예, 불안불안하신 분들이 계신긴 할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아, 여기 이거 맞았나? 아, 이거 맞을 거야 하면서 조립하고서 막 하면 실수하면 불리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뭐 이해합니다. 예, 그러실 수 있어요. 저도 가끔 불안하거든요. 아, 잠깐만 이거 맞나? 막 이러면서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여기 깃털 추가된 거는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을지 모르지만 저는 샘플 만지면서 날개 만지는 게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 기어가 좋더라고요. 옛날 같은 경우는 여기 슬라이드하는 핀을 하나 두고서 이렇게 슬라이드하게 했는데 그게 파손이 잘 됐거든요. 별로였거든. 근데 얘는 굉장히 튼튼해져가지고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 날개 깃털은 이제 고무 아니에요? 이제 다 플라스틱으로 변경됐어요, 전부. 오히려 고정성이 높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다른 분들 조립 후기 중에 몇몇이 형파츠 주위랑 날개 관절 부분 노후화시 주의점 빼곤 바뀌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아무래도 방송 자체가 제가 그때 진행했던 방송 자체가 특성이다 보니 말을 못했지만 솔직히 말해서 개인적으로 날개 이제 볼관절을 하나 써요. 방송 중에도 볼관절을 쓴다는 얘기는 한번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볼관절 쓰는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볼관절이 그 부분이 노후가 되면은 오히려 처지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개인적으로 그 부분은 약간 불만. 근데 그 외에는 날개 전체적으로 마음에 들었다 정도. 근데 이제 본체 같은 경우는 조립한 후에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라는 강도였어요. 제가 만졌을 때는. 근데 이제 아마 경우에 따라서는 그쵸, 너무 튼튼하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았을까. 샘플 경우에도 좀 튼튼한 감이 없잖아 있었거든요. 샘플 상태에서도. 그래가지고 아마 비슷하게 느끼신 분들이 아마 조립하신 분들 중에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계시긴 하는군요. 안녕하세요. 재룡님 메탈로보톤 기다를 리뷰 늦어도 좋으니 얼른 보고 싶네요. 후기에 돈을 감사합니다. 도착하고 전시안이 지렸습니다. 그리고 이 돈으로 다른 프라모델 사시면 될 듯합니다. 힐. 감사합니다. 매뉴얼 펴놓고 안 보고 있어. 들켰죠? 과연 조립이 먼저 끝날지 내 퇴근이 먼저일지. 몇 시에 출근은 몇 시에 하시길래? 아, 그리고 아키오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메탈로폰 비다를 예, 알겠습니다. 예, 어차피 오는 대로 리뷰할 거니까요. 오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예, 오는 대로 곧장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다르 받고 발바 렉스 관절 보강도 해야겠네요. 렉스랑 비다르랑 관절이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이제 보강하는 영상을 같이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마 바알이 되겠죠. 바알도 살 건데 바알도 이제 보강을 하게 되겠죠. 계산해서 주지 않을까? 안 할 거예요, 걔들이라면. 지금 반다일 뭐라고 생각하나요? 해줄 거라고 생각하나요, 휴먼? 그게 통할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휴먼? 설명서는 붙이라고 있는 거고 스티커는 보라고 있는 겁니다. 어허. 아, 혹시 저거 제가 했던 헛소리나 명언들 헛소리나 명언 같은 거 혹시 음원 따주실 분 계신가요? 얼마 전에 했던 실수하세요라든지 그 시그니처 사운드 만들고 싶거든요. 얘 딱히 시그니처 사운드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걸로 시그니처 사운드 만들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번 그걸로 해볼까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혹시 계시면 이거 진짜 생인가요? 아니요, 녹화합니다. 윈제로버카 조립해보니 손파츠 잘 빠지는 것. 고관절 램프 어깨관절 너무 뻑뻑해서 가동시 파손 주의 정도만 되면 명킷이네요. 결국은 명킷이라는 거네요. 결론 명킷이다. 다들 만족도는 높으신가 봐요. 다행이에요. 예, 저도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찍먹이 아니라 퍼먹 할 때
퍼먹할 때 만족도가 꽤 높았거든요. 그때만 해도. 드디어 풀스 5가 뭐야? 저에게 왔습니다. 예! 남동영 상무님이다. 본체 예! 패드 예! 패드 예! 설명서 예! 코드 예! 이거 아닌가? 스파이더맨 예! 나 스파이더맨 예! 풀스 5 겟 예! 오씨! 여러분들은 저러시면 안 돼요. 다행히도 메로운 비다르는 관절이 땅땅합니다. 재룡님, 안간놈들 QC는 여전하지만요. 뭐 그건 아마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예, 제품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매뉴얼 어떻게 하는지 또는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책, 출처, 사전. 본체 만들기 전에 본체를 완성해 버렸다. 자, 윙제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윙버카 언제 다시 재판할까요? 사둘 걸 그랬나? 재고 지금도 충분히 많을걸요? 지금 사러 가도 충분히 재고가 있을 겁니다. 별 탈 없이 살 수 있을 듯? 이게 국내에 들어온 재고가 어마어마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걱정 말고 얼른 가서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니면은 한동안 내가 뭘 못 산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을 것 같긴 한데. 예. 일단은 아직은 물건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얘는 한정 뜰 거 코팅 클리어 많죠. 이것저것 다 낼 수 있습니다. 예전에 이미 한 번씩 다 냈던 게 있거든요. 다 판 적이 있기 때문에 안 판 게 없을 정도로 다 팔았었기 때문에 얘는 나올 게 많습니다. 그때 거 한정판들 재탕하듯이 이렇게 막 무슨 버전 막 글로스 인젝션 펄 미러 코팅 뭐 있니 클리어 스페셜 코팅 뭐 얘는 재탕할 거 많습니다. 그냥 많냐? 의지간이 많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본인이 사고 끝없이 사고 이제 윙제로 좀 그만 살까 싶을 때 또 하나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얘는 많이 나와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한정판이 버전별로 많다는 뜻이지 윙제로가 뭐 1, 2, 3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유니콘 마냥 1, 2, 3호기가 있어가지고 막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컬러 바리에이션 찍고 얘 찍고 쟤 찍고 다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윙제로가. 그러니까 한정판이 버전별로 뭐가 하나씩 있다. 꼭 언제나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다 라는 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뭐 윙제로 사시는 데도 문제 없겠네요. 감사합니다. 방금 방송 보면서 조립하다가 아니나 다를까 업계 조립 시작하려고 하기도 전에 I26번 부품 B25번 부품에 결합하다가 B25번 부품 조인트 구멍이 금이 갔네요. 조심할게요. 감사합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예. 적절한 조언 감사드리고요. 재룡님 저도 오늘 윙제로 유버카 배송 왔습니다. 근데 제가 볼 버카 빼고 버카는 처음인데 초보자도 조립할 수 조립은 편하게 하실 수 있어요. 오늘도 저희 외삼촌 닮으신 재룡님 안녕하세요. 유명한 사람과 합방할 수 있는 기회가 날아갔어요. 그게 뭐야? 매번 외삼촌이랑 닮았대. 외삼촌이 잘생겼나봐요. 미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재룡님, 이 분위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룡님.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요. 얘를 밑에서 끼우고 얘를 위에서 내리고. 나도 할 말이 없어졌다 갑자기. 내가 질러놓고 내가 할 말이 없어졌다. 다음부턴 이런 드립은 치면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나가서 이런 드립 치시면은 몰매 맞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제가 이번 라이브도 걸프라 열심히 질렀는데 다음 방송 정보 있으신가요? 라이브요? 그날 저거 이제 그날 아마 채팅 그 위에 공지사항처럼 떴을 거예요. 그 다음 12월 23일에 네이버 쇼핑 라이브 하는 게 베스트합이 창고를 털러 갑니다.
파손되기 쉬운 곳이 많나요? 아니요, 뭐 그렇게까지 엄청나게 많고 그러진 않을 건데 일단은 조립하면서 지금까지 조립하면서는 딱히 이렇다 할 만한 곳은 안 보이거든요? 나는 왜 이게 들어가다 많은 것 같지? 잠깐? 이게 들어가다 많은 게 맞니? 네 머리 보자. 아닌데? 너 밀착했는데? 내가 뭔가를 덜 했나? 여기가 살짝 들뜨거든요? 여기가 살짝 들뜨는데 여기 왜 그럴까요? 살짝 쿵 덜 들어간 느낌이 드는 게 맞아요. 아닌데? 반대쪽은 밀착했어요. 반대쪽은 밀착했는데 반대쪽은 왜 들떠? 기왕에 넣어주는 거 그냥 버전별로 하나씩 넣어주면 안 됐니? 습식 귀찮아 죽겠는데 마감까지 해야 되잖아. 마감 안 시킬 거면 너희들 접착력을 올려달라. 어째서 접착력은 그 모양인가? 접착력이 왜 붙인 지 5초 만에 떨어지나? 습식이 힘들진 않아요. 힘들진 않은데 다만 이제 내가 짜증나는 거는 접착력이지. 반다이 그 정품 데칼 있죠? 거기 제품 사면 들어있는 습식 데칼 걔를 쓰면은 반드시 마감을 해줘야 안전해요.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이지. 왜 떨어지는 것이야? 아, 이게 밑에가 갈려서 들어가다 말았구나. 이게 고정성이 너무 세서. 이게 밑에가 하얀색 밑에가 여기가 갈렸네. 들어가면서 갈면서 들어가 버리네. 고정성이 너무 세서 들어가다 말았구나. 그랬구나. 하긴 깎아내는 게 정신건강에 이로울 것 같긴 하네요. 그냥 이대로 하다가는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기 전에 여길 좀 갈아내도록 할게요. 이거 갈리면서 들어가 버리네. 들어가다 만다는 느낌이 갈려서 그런 거였어요. 힘주면서 먹선 지워져서 짜증나. 힘주면서 먹선 지워졌어요. 맘에 안 들어. 아니요, 두고 생각날 정도는 아니에요. 조립하고 나면 상관없을 부분이라. 재롱님, 반다이몰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택배사의 문제일까요? 쇼핑 라이브 때 구매한 게 아직도 오지 않았을까요? 왜? 그거는 택배 문제겠죠? 출고했어요. 이미 출고 다 되지 않았어요? 택배사 문제 같은데? 먹선 잘 안 되던데 액센트가 마른 건가요? 오래 쓰셨으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한 3년 쓴 게 있는데 그 색깔을 보세요. 그냥 둘의 그냥 외관 비교만 딱 해보세요. 얘 때 엄청 탔죠. 요건 제가 한 3년 쓴 거. 계속 이제 희석하면서 그 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신너 좀 더 타면서 계속 썼던 거. 얘 이제 못 쓰겠더라고요. 새로 샀어. 새로 샀어요. 그러니까 의지가 나면은 안 되겠다 싶으면은 새로 사세요. 안 되겠다 싶으면 새로 사세요. 그냥 그게 제일 속편한 방법이에요. 제일 속편한 방법. 얼마 안 하잖아요. 10,000원도 안 하잖아요. 7,000원이면 사잖아요. 그냥 새로 사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윙버카 데칼 붙이는 시간은 얼마나 예상하시나요? 저 그냥 하루 잡아요. 습식할 땐 언제나 하루 잡습니다. 그냥 편하게, 맘 편하게 그냥 하루 잡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에요. 습식할 때는 아무래도 집중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습식할 때 제가 습식을 힘들어하는, 그러니까 귀찮아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것 때문이거든요. 집중하는 시간이 더 길어요. 테트론실이나 건식 데칼에 비해서 집중해야 되는 시간이 데칼 하나를 붙이더라도 집중하는 시간이 훨씬 길어요. 그래서 제가 습식을 힘들어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건식은 각도만 맞추면 되거든요. 각도만 딱 맞췄어. 테이프 양쪽으로 붙였어. 긁으면 돼요. 그때부터는 집중 안 해도 돼요. 긁으면 돼요. 신나게 긁으면 되거든요. 테트론실 주변 테두리 잘라요. 자르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자르고 돌려서 자르고 그러고서 붙이면 끝이에요. 근데 습식은 면봉의 끝 한순간까지 집중을 해야 돼요. 내가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맘 편히 하루 잡고 시작을 해요. 데칼 습식은 그게 제일 마음 편해요. 속 편한 방법이에요. 그게 아무래도 이제 집중하는 시간이 길어지다 보면은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고,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그 쉬는 시간이 좀 늘어요. 잠깐 이제 환기도 해야 되고, 기분 전환 살짝 해야 되고, 환기를 조금씩 기분 전환 겸 환기를 한 번씩 해야 돼요. 습식은 쉬는 시간이 많아져요. 습식은. 그래서 저는 집중하는 시간이 늘면 늘수록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가 더더욱이 약간 저는 그거 때문에 좀 힘들어합니다. 살짝 이게 순간 아차 싶잖아요. 데칼이 면봉에 말려 들어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아차 하면은 데칼이 말려 들어가 있어. 그거를 아차 한다는 순간이 그게 어느 순간 딱 느껴져요. 그게 그래서 스트레스가 더 심해요. 그래서 저는 습식 데칼의 피로감을 진짜 훨씬 많이 느낍니다. 심지어 제가 아까 반다이 건식 막 얘기했잖아요. 반다이 건식 접착력 좀 올려라 막 이런 소리 했잖아요. 뭐냐면은 아니 캔 스프레이로 마감을 하거든요.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다 했어. 다 말렸어. 데칼이 하나 없어져 있어. 제일 짜증나요. 정말 짜증나요. 스프레이 분사 앞에 데칼이 날아가요. 그때는 진짜 진짜 실소가 나와요. 어이가 없네 이러면서. 아니 근우가 빡세게 작업한 거 날아가면 좋아하겠습니까? 근우가? 진짜 스프레이 분사압에 날아간다니까요? 반다이 습식 데칼이 그래요. 퍼펙트 스트라이크 코팅 버전 만든 거 마감제 못 써서 습식 다 떨어져 나갔네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저게 실상이에요. 다 떨어져 나간다니까요. 마감 못하면. 마감 해놔야 돼요. 반다이 공식 데칼이 그래요. 사제 데칼 쓰는 이유가 있어요. 다. 처음 들어왔네요. 항상 잘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파이팅. 고맙습니다. 스티커를 나중에 붙여야겠다. 여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여기는 스티커를 먼저 붙이라고 되어 있는데, 스티커를 먼저 붙이니까 부품에 밀려가지고 찢어질라 그러네요. 스티커가. 마크 세터 작업한 건데도 날아가나요? 예, 그랬었어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마크세터 작업하신 건데도 날아가나요?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서 더더욱 저는 짜증을 많이 냈습니다. 세터를 분명 바르고 했는데도 그래요. 정말 짜증나는 일이죠. 뭐 딱히 많이 겪어보진 않고 한 번 정도 겪어봤죠. 마감 끝내고 나니까 하나가 없네 막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마감하려고 보니까 하나가 너덜너덜거리는 나풀나풀거리는 애가 있어서 다시 세터를 갖다 들이붓는다든지 막 그런 적도 있어요. 그리고 마크 세터는 참고로 쓰실 때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마크 세터잖아요.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를 잘 뒤집어 보면은 바닥에 허옇게 남아요. 클리어 그린으로 좀 뽑아주지. 이게 접착 성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관중 나중에 포징하려 꺼내는데 나오는 요거는 봉지에 붙은 데칼 쪽. 흔드셔야 돼요. 바닥에 침전물이 생겨요. 마크 세터는 점점 없어지죠. 이거 잘 섞어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없어질 때까지 흔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위에 뜨는 애들이 접착 성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하면 색깔이 달라져요. 하얀 우유빛깔이 돼요. 다 흔들어서 다 섞이면 여기 침전물이 없어지면은 하얀 우유빛깔이 돼요. 근데 그전엔 약간 맹탕 같은 느낌이 없잖아 있을 거예요. 아무튼 침전물 없게 만들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막걸리인가? 흔드시면 더 진해집니다. 예, 맛이 진해져요. 예. 마크핏은 제가 마크핏 써봤지만 저는 그냥 아직도 마크세터가 풀이고 마크 소프터가 연화제거든요. 말 그대로 그냥 소프트하게 만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마크핏은 이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마크핏은 그 타미야에서 나온 거 있죠, 마크핏. 이렇게 얘가 두 개가 섞인 거예요. 그러니까 데칼을 붙이기 전에 여기다 바르고 붙이면 마크 세터가 되는 거고, 붙인 뒤에 데칼 위에다 하면 마크 소프터가 되는 건데,
소프터가 제가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을 건데 그 찢어져요. 데칼이 연해지면서 찢어져요. 잘 손으로 건들기도 힘든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저희 건년배분들, 동년배분들은 아실 거예요. 건년배라고 하면은 어린 분들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어릴 적에 우리 글라이더 만들어봤죠. 글라이더나 고무동력기 그런 거 만들어 보면은 약간 날개에 한지 같은 거 붙이잖아요. 한지 같은 거. 그 팽팽하게 한다고 이제 막 거기다가 물 뿌려보지 않으셨어요? 분무기 가지고 이렇게 칙칙칙 해가지고 젖게 해가지고 갑자기 마르고 나면 그 물이 마르고 나면 팽팽해지지 않아요? 고무동력기 날개? 그죠? 얘가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데칼을 되게 연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건조가 되면 되게 짱짱하게 붙어있어요. 소프터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터 가지고 바르고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얘는 되게 흐느흐느해지면서 되게 잘 찢어져요. 원래 모양을 갖추기가 힘들 정도로 연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마크핏은 결국은 소프터의 성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바르고 데칼을 해도 내가 약간 작업 시간이 지연되면 찢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 뒤로 그 생각을 한 뒤로는 그냥 두 개 나눠 쓰거든요. 무조건. 그래가지고 핏을 써도 괜찮아요. 핏을 써도 괜찮은데 작업을 지연시키지만 않으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봐요. 제가 직접 테스트는 안 해봤어요. 데칼 날려먹기 싫어가지고 직접 테스트는 안 해봤는데 마크 핏 나중에 사무실에 있으니까 사무실 가져와가지고 테스트 한번 해봐야겠네. 소프터를 쓰긴 쓰죠. 각진 곳이나 곡면 같은 데는 소프터가 필요합니다. 써야 돼요. 소프터는 필요해요. 근데 셋업보다는 안 쓰죠. 소프터가 어떤 느낌이냐면은 소프터도 계속 써도 좋거든요. 그러니까 표면에 세터 바른다. 데칼 물에 불린 데칼을 올리고 물기를 다 뺀다. 그 다음에 소프터를 발라주면은 좀 좋아져요. 더 짱짱해지죠. 잘 붙죠. 착 하고 붙죠. 근데 이제 한 300개 되는 데칼에다가 저걸 다 하기에는 역부족이죠. 힘들죠. 지치죠. 지치니까 그거 그냥 안 하는 거고. 아무튼 그렇다. 네, 그렇게만. 맞아요. 아무튼 소프터는 과하게 쓰는 건 비추천입니다. 과하게 쓰지는 마세요. 설명 잘했어요? 이해하기 쉬웠나요? 이해가 잘 됐나요, 여러분? 그게 중요해요. 이해가 잘 됐어요? 아, 잘 됐어요? 다행이네요. 이해가 되셨으면 된 겁니다. 이번 윙제로 가슴 및 하츠가 잘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게이트 조금 남기시고 결합하셨나요? 안으로 쭉 밀어 넣으면 괜찮습니다. 안 떨어집니다. 게이트 아주 깔끔하게 잘라냈고요. 그러니까 약간 더 꾹 밀어 넣게끔 되어 있어요. 좀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매뉴얼은 그냥 앞에서 끼라고 돼 있을 거거든요. 여기 보면은 앞에서 끼우라고 돼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저는 이렇게 앞에서 안 끼우고 위에서 내리 꽂았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리 꽂았어요. 아예 그 방향에 맞춰 그 공간에 맞춰가지고 앞에서 안 끼우고 위에서 내리 꽂았어요. 게이트가 앞에 나와 있구나. 지금 보니까 얘는 왜 그랬대? 언더 게이트도 아닌 놈이 나중에 코팅하면 어쩌려고 여기가 게이트가 앞으로 가 있죠. 이해가 안 가는구만. 전 요즘 반찬통 같은 거에 물 받아서 다이소 스펀지 놓고 그 위에 키친타월 올려서 거기다 데칼 넣고 적십니다. 아, 그러셔도 괜찮아요. 오래둬도 둥둥 안 뜨고 아예 젖어서 좋더라고요. 어디 업체인지는 기억 안 나는데 다른 업체에서 나온 것 중에 그 데칼 트레이가 있을 거예요. 그 데칼 트레이가 이제 밑에 바닥에 스폰지가 있어요. 그 스폰지 위에다가 데칼을 올려놓고 쓰는 그런 게 나왔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좋은 방법입니다. 데칼 종이는 습식 데칼 종이는 위에를 적신다고 해가지고 데칼이 뜨지 않고요. 밑에를 적셔야 돼요. 그 아래에 있는 종이 자체를 적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생각하시면 아무튼 스펀지 쓰시는 건 좋은 생각이죠. 테트론 실은 마감재 쳐도 시간 지나면 일어나나요? 아니요. 마감재 치면
일어나기 힘들죠. 그 위를 코팅을 해놓은 건데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아, 혹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 건가요? 그 테트론실 같은 경우는 제가 아마 매번 이야기할 거예요. 그 테트론실은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테두리를 잘라내시면 됩니다. 테두리 때문에 그래요. 반다이 습식대 칼도 테두리 있거든요. 여백 테두리, 그걸 잘라내세요. 그걸 잘라내시면 훨씬 작업이 수월해지고 마음이 편해지고, 다만 그 노가다를 개 노가다를 견뎌내셔야 합니다. 저는 옛날에 RG가 초창기 넘버링 RG는 딱 그 내가 붙여야 되는 공간에 딱 맞게 재단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편하게 붙였어요, RG.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거를 포기했더라고요, 반다이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RG도 전부 다 재단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재단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짜증나가지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거 다 재단하고 있습니다. 하나 빠짐없이. 하다 본 거 그것도 걔도 스트레스거든요. 작아. 너무 RG는 너무 작아. 힘들어. 눈 아파. 테트론실 여백 자르는 것도 스트레스 세커터 바꿔도 슬리고 우호. 그게 힘 주시면 안 돼요. 테트론실 재단할 때 그 팁을 드리면 힘을 빼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 칼날을 새로 갈잖아요? 그러면은 힘 안 줘도 잘려요. 그냥 갖다 대고 꾹 누를 필요도 없어요. 살포시 갖다 대고 살짝만 누르고 쑥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날 세우지 마세요. 날 세우면은 그 테트론실 밀려나니까 날 세우지 마시고 날을 눕히세요. 눕혀서 힘 많이 안 주고 그냥 슥 간다는 느낌을 한 2번 정도만 왔다리 갔다리 하면은 금세 잘려 있어요. 예, 그 테트론실 여백을 재단을 해야 그 바깥으로 안 삐져나가요. 재단하면 무조건 여백이 남아서 삐져나가서 그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들떠요. 그래서 방금 마감재 생각도 하신 것 같은데, 그거 재단만 잘 하셔도 그렇게 마감 생각 안 하셔도 될 겁니다. 여백만 잘라주셔도. 아니면은 들뜬 부분을 잘라내세요. 이 아트나이프라는 친구는요, 굉장히 좀 날카로운 친구지만 굉장히 좋은 친구입니다. 그 예를 들면은 자, 여기다가 테트론실을 붙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다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근데 여기 끝에가 떴어. 칼을 여기다 대고 쓱 밀어버리세요. 쓱 게이트 포 뜨듯이 그 떨어진 여백을 쓱 잘라버리면은 거기가 잘려요.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이게 아트나이프는 친해요. 굉장히, 그래서 저랑 친한 친구인데, 아무튼 아트나이프를 믿고 한번 해보세요. 그거 편해요, 생각보다. 근데 대신 아트나이프 각도를 잘못 주면은 이 각을 없애버리면, 플라스틱의 각을 없애버립니다. 플라스틱을 포떠버릴 수 있으니까 그건 조심하시고 여백만 잘라내셔야 돼요. 아무튼 들뜬 부분 때문에 걱정이셔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아무튼 여백 뜨는 거는 아트나이프로 잘라버려라. 이게 그 딱 소리 나면서 들어가는 관절인데, 그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안 나고 밀어 넣으면은 금이 가네. 이해했어. 완벽하게 이해했어. 어차피 또 떨어지겠지만 그거 그래도 또 떨어지는 거보다는 붙이는 게 낫지. 가자 무수지. 한동안 얘는 붙여줄 거고요. 한쪽 팔은 오늘 조립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깨 빼고 나머지 조립하죠. 무수지 접착제는 약간 먹선 넣듯이 흘려 넣는 애입니다. 금 간 곳에 쓰면 좋고요. 수지 접착제는 바르는 겁니다. 이제 면과 면을 붙이거나 아니면은 이제 밀리터리 프라 같은 거 조립할 때는 수지 접착제를 많이 쓰죠. 순간 접착제는 용도가 좀 다릅니다. 아예 부러진 곳이나 이런 데 쓰면 좋아요. 근데 둘이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저게 있습니다. 수지 접착제랑 무수지 접착제는 서로 플라스틱을 녹여서 접착하는 애들이고요. 그리고 순간 접착제는 본인의 점성을 가지고 붙이는 애입니다. 수지 접착제랑 무수지 접착제는 서로를 녹여서 붙여버리다 보니까 이게 층이 없어져요. 근데 이게 강도가 그렇게 세진 않아요. 다시 부러집니다. 근데 순간 접착제 같은 경우는 표면에 바르면은 여기에 층이 생깁니다.
이만한 층이 생겨요. 그 바른만큼의 층이 생겨요. 이게 순간 접착제 한 방울 뚝 떨어뜨리고 말리면 그 방울이 붙잖아요. 그런 식이다 보니까 순접 코팅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그걸 이용을 해서 관절을 두껍게 만든다는 겁니다. 무수지 접착제나 수지 접착제 가지고 순접 코팅은 안 돼요. 그러니까 접착제 사용하실 때는 주의하셔라 라는 걸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접착제도 용도가 있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용도가 있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부러졌다고 뭐 순접을 쓰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여기 제가 금 같다 그랬잖아요. 금 간 곳에는 무수지 접착제 흘려 넣는 거 안에 보면 이렇게 좀 찰랑찰랑거립니다. 얘가 찰랑찰랑거려요. 그리고 수지 접착제 같은 경우는 좀 찐득해요. 살짝 찐득합니다. 어깨 관절이요? 여기 조인트요. 근데 어깨 관절을 어깨를 갈면 저는 비추천이에요. 네, 나중에 헐거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당장 조립할 땐 괜찮을지언정 시간이 지나면은 훨씬 더 빨리 마모가 올 수도 있어요. 노후가 더 빨리 올 수 있어요. 노후화가. 그러니까 저는 비추천하고 싶고요. 그냥 그냥 방금 말했잖아요. 딱 소리 나게 들어가야 되는데 딱 소리가 나지 않아서 금이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밀어 넣을 때 얘를 적당히 넣고요. 여기 보면 요 핀 있죠? 핀. 여기 핀들은 그냥 적당히 집어넣고 여기다가 힘을 주세요. 여기다가 힘을 줘가지고 딱 소리 나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딱 소리가 안 나니까 지금 거시기 된 거라 금 간 거라. 아니면은 딱 소리가 안 날 것 같으면은 분리를 해가지고 얘를 빼고 반대쪽에 여기를 먼저 끼우세요. 여기를 먼저 끼우시면 돼요. 좀 나아질 겁니다. 아무튼 그런 거다. 금 간 게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네요. 재령님 카타키가 무슨 뜻인가요? 프라모델 초보는 잘 모르겠어요. 프라모델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카타키 복수입니다. 복수를 갚아주마. 카타키 오테아르 뭐 그런 겁니다. 복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복수가 여러 가지의 수 그게 아니라 복수하다 할 때 난 너에게 복수할 거야 할 때 그런 복수예요. 프라모델과는 전혀 관계없는 말입니다. 아니면 카타키가 아니라 카토키 물어본 거 아니에요? 카토키 같은데. 카토키는 사람 이름입니다. 메카닉 디자이너 이름이에요. 카토키 하지메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담당해서 만든 브랜드가 버전 카토키 할 때 버전 카토키 할 때 카예요. 카타키가 아니라 카토키겠죠? 아무튼 브랜드다. 이건 지금 당장이라도 다시 해보고 싶은데 말려야지. 그냥 하면 실수할 것 같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하면 실수할 것 같은데 하면 실수한다 그랬죠. 하지만 난 한다. 와샤! 여기가 원래 금 같거든요. 여기가 금 간대였는데 근데 그것도 있어요. 지금 금 간 게 안 보이잖아요. 사실은 약해져 있는 상태긴 합니다. 지금 아까 무수지 접착제에 대해서 알려드렸잖아요. 서로를 녹여서 붙이는 애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미 여기 금간대 좌우가 녹아있는 상태에서 서로 섞이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짝 벌어져도 얘가 약간 찐득하면서 벌어지면서 그냥 허옇게 남아있는 겁니다. 아직 연약해져 있는 상태예요. 예. 어깨를 조립할 때가 왔군요. 별의별 막 팀 얘기하면서 하려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네요.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막 조립 팁 알려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조립하실 때 주의하실 점 이런 거 알려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오래 걸리네요. 몇 시야? 2시야? 헤이! 벌써 2시야? 나 12시에 켜지 않았어요? 와, 12시 좀 넘어킨 것 같은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벌써? 좀 이제 말수를 줄이고 이제 슬슬 조립에 집중을 해야겠군요. 덕분에 다른 분들은 빠르게 조립한다고. 그럼 다행이죠. 아무튼 네, 아무튼 무리해서 끼진 마시고 아무튼 그러셔라. 조립할 때 주의하셔라 라는 것만 잘 알려드려도 저는 일단은 뭐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조립할 때 실수하지 마십시오. 나 오늘 제대로 말했죠? 오케이. 금 간 거 그냥 무수지 접착제로 때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립할 때 주의하셔야 되는 거 1번은 너무 무리해서 집어넣지 말아라.
일단 어깨가 딱 소리를 내면서 들어가는 관절인데 딱 소리가 안 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거기서 멈추시고 바로 분해를 하시는 게 좋겠다 라는 겁니다. 금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계속 팽팽해져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이게 딱 소리 나는 관절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와, 나 또 말 많아진다 또. 큰일 났다. 딱 소리 나는 관절은 그 관절 봐도 알 거예요, 여러분들. 관절 봐도 아실 건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어요. 파츠 방향이 뭐 여기로 들어간다고 칩시다. 일로 들어간다 치면은 이제 파츠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지점까지 부품이 들어오지 않으면 딱 소리가 안 나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면서 딱 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지점까지 안 가면 계속 이 파츠는 팽팽하게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 계속 벌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벌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 딱 소리 나는 지점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이 중 어딘가가 찍 하고 금이 가거나 그럴 수 있다. 그러니까 방금 상태가 한 이쯤까지 왔을 거예요. 이쯤까지. 대충 이쯤까지 왔을 거예요. 이쯤까지 왔는데 딱 소리 나지 않고 안 들어간 거예요. 힘을 안 줬으니까 제가 거기에다가. 근데 거기서 무리하게 이거 왜 이래 하면서 힘을 줬더니 이 안 그래도 안 들어가던 애가 여기가 이제 슬슬 여기에 슬슬 여기 긴장하고 있던 게 벌어진 겁니다. 이렇게 금이 간 거죠. 그러니까 딱 소리 날 때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들어간 거였어요, 방금은. 그래서 금이 간 거다. 거기 학생 저거 기말고사에 나오니까 필기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지금 제가 왼팔 조립할 때는 딱 소리가 한 번 안 났어요. 양쪽 다 딱 소리가 나야 되는데 한쪽이 안 났는데, 오른팔 조립할 땐 양쪽 다 딱 소리가 나면서 들어갔단 말이죠. 그런 애는 괜찮아요. 얘는 괜찮아요 지금. 그쵸, 그걸 금간 거 대충 그냥 무수지로 떼어놓은 거예요 지금. 페넥스인데 조언 좀 해주세요. 데칼 작업은 예? 처음입니다. 페넥스면 마크 세터가 코팅면에 마크 세터를 오래 발라두면은 코팅이 녹아요. 빠르게 작업해서 지워내시거나 세터를 쓰지 말고 쓰세요. 접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페넥스 아니면 사제 데칼을 사다가 물로만 작업을 하십시오. 사제 데칼은 접착력이 좋아서 훨씬 나을 겁니다. 페넥스 습식 다 하시면은 습식 마스터 하시겠네 거의. 개수랑 난이도 생각하면 페넥스에 큰 거 작은 거 코딱지만한 거 쌀알만한 거 다 들어가거든요 데칼. 그리고 개수는 한 3,400개 되거든요. 다 붙이시면은 습식 데칼 반 마스터 하시겠네. 반쯤은 마스터 하시겠네요. 재룡님 MG윙 펄미러 코팅 구했는데 프리미엄값 할 만큼 색깔이 오묘한 게 엄청 이쁘더라고요. 진짜 이뻐요. 그 사진이나 영상에 잘 안 담겨요. 실제 두 눈으로 보면은 그 진주 펄 도는 게 그게 사람 현혹시키는 게 한몫합니다. 그게 펄미러가. 제가 괜히 펄미러 가장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펄미러 진짜 이뻐요. 겁나게 이쁜데? 예, 지금은 구하기 힘들다. 제가 다른 코팅은 몰라도 펄미러는 알아주거든요. 제가 와, 진짜 펄미러 진짜 이쁘다 소리 매번 하거든요. 단지 PG 펄미러는 애초에 PG 자체가 좀 안타까운 애여가지고 좀 안타깝죠. 수강료 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강료까지? 짭짤한데. 감사합니다. 팁 얻어 가셨으면은 오케이죠. CCS 그랜나가는 안 사실 거라고 하셨던 거 같은데 리뷰 올라온 거 보고 놀랐어요. 이번에 마징가 제로 정보도 제가 떴던데 산 게 메탈길드랑 정면 대결이네요. 제가 산 건 아니고요. 저희 구독자분께서 리뷰해달라고 하셨길래 본인이 사셨다고 꼭 좀 리뷰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했죠. 그래서 영상 초반에 구독자 누군누구님의 도움으로 리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만 특별히 요즘에 위탁을 안 받고 있는 상태긴 한데, 조립은 어려운 편인가요? 조립 난이도로만 치면 어렵지 않지만 제가 지금 이 말 저 말 이 말 다 하면서 하고 있었더니 오래 걸리네요. 재룡님 그레이트 지용은 상품화가 안 되겠죠. 그레이트 지용은 힘들겠죠? 아무래도 그냥 지젠의 오리지널이기도 하고, 예. 그죠? 예, 고관절입니다.
예, 그 프리덤 관절처럼 쓸데없는 슬라이드 그런 거 없고 관절 축만 딱 나와 있죠. 예, 슬라이드 하는 거 그런 거 없으면 존재하지 않아요. 괜히 관절이 연약해질 만한 요소는 딱히 없다. 그렇다. 윙 얼리는 회색이 맞아요. 원래부터 윙 얼리는 회색이었어요. 그래서 MG 윙 건담 버전 카토키가 나왔을 때는 회색 손이었는데 MG EW 제로가 나왔을 때는 흰색 손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손이 아마 정크가 남든가 그럴 거예요. 아마 회색인가가 거식인가가 머식인가가 정크가 남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암튼간에 그럴 겁니다. 날개 고정이 MG처럼 되지 않을까요? 무거워 보이던데. 아니요, 단단해요. 잘 되기는 해요. 날개 고정. 얘는 되게 잘 돼요. 그것 때문에 일부러 그런 부분 신경 좀 많이 쓴 것 같던데요. 일부러. 지난번에 그런 참사는 만들지 않겠습니다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해야 될라나? PG 언리시드 리뷰 때 비교할 PG 원본 없으신 거 아닌가 어케 하실지 궁금하네. 가지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갖고 있습니다. 언리시드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사무실 갔다 와야 되네. 사무실 가가지고 PG 사무실 가서 PG를 갖고 와야 해. 기왕에 가는 거 PG 자쿠들도 갖고 올까 싶은데 어디다 짱 박아놨더라. PG 샤아 자쿠 어디다 놨지? 가물가물하네. 꺼내본 게 몇 년 전 같은데? 큰일났다. 어디다 뒀을까? 나는 PG 샤아 자쿠를 어디다 뒀을까? 사무실 어디 구석에 짱 박아놨을까? 언리쉬드는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거죠? 솔직히 그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어린 적부터 퍼스트 건담에 대해서 좋은 인상이 있다면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재룡님 윙 박하 고민 중인데 어떠신가요? 역대급인가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나온 윙 중에 윙 프라 모델 중엔 역대급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윙 프라 중엔. 단지 이제 아까 계속 지금 막 네, 맞습니다. 떠들면서 지금 조립하고 있지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거액 주고 샀는데 말이죠. 예, 아무튼 계속 떠들면서 얘기하고 있지만 조립할 때 실수를 적게 해야 좀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아까 어깨 관절 같은 경우 아까 막 뭐 그립판 켜가면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아무튼간에 부연 설명이 좀 많기는 했는데 아무튼 그러네. 이쁘긴 이뻐요. 잘 나왔어요. 그리고 처음부터 뭐냐, 수입을 내는 회사로 만들어진 건가요? 오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뭐냐, 만든 크루인가요? 오늘 나 뭐 말하려고 했지? 오늘 방송 켜면서 얘기했지만 멋지면 작땡이에요. 예, 내 마음에 들었으면 끝이에요. 예. 멋지면 작땡이다. 꾸준히 저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식이라든가 그런 건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꾸준히 해요. 저는 꾸준히였어요. 그냥 꾸준맨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반다이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예전에 반다이가 요즘 한국 신경 많이 쓴다고 하니까 말 못할 사정이 있다고 하시는데 추후에 정보 공개되나요? 제가 언제 그랬죠? 그 말 언제 한 말입니까 그거죠? 언제 한 말입니까? 아무튼 지금까지 말 안 한 거면은 말 못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 안 한 거 보면 말 못하는 거겠죠? 상관 안 하고 그냥 꾸준히 만들면 되는 건가요? 그리고 조립 방송하면 먹선이랑 도색은 꼭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요, 꼭 할 필요 없어요. 필수 아니에요. 애초에 도색은 본인 취향이 가면은 도색을 하는 거지 무조건 모형하면서 도색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는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말 본인이 편한 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프라모델이고 모형이지 내 취미인데 내가 가지고 내가 하는 내 취미인데 뭐 그렇게까지 고민하지 말아요.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정말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본인한테 맞는 길일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건담올릭 채널도 말이 건담올릭 저거 회사지. 그냥 지금 건담올릭 채널 자체만 놓고 보면 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름은 건담올릭인데 오늘 올라간 거 봐요. 그랜라건 올라가다가.
말 못할 비밀이라서 내년부터 한국식 K-푸반 없어지고 일본이랑 똑같이 수주 한정받는 상상을 했습니다. 아 저런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대신에 이제 원래 그 옛날부터 그랬어요. 제가 온라인 개인 방송이란 거를 제가 2006년인가에 시작을 했을 거거든요. 처음 제가 해본 건 2006년에 아프리카 TV 처음 생겼을 때였을 거예요. 제가 처음 개인 방송을 했을 때. 그때 게임 방송도 하고 애니메이션 트는 것도 하고 뭐 그 당시에 뭐 저작권이네 뭐네 그런 거 신경 안 쓰던 시절이니까. 아 맞다 재룡님 유튜브 검담홀릭 동영상 어디까지 있나 해서 쭉 내려서 옛날 영상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갔는데 더 4년 있을 거예요. 전까지 갔다가 유튜브가 힘들어해서 포기했어요. 더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 개인 방송이라는 걸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다음 진짜, 달이면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건다리움 합금이 오는군요. 무서우리만큼 관심이 없을 거예요. 무서우리만큼 관심이 1도 없을 거예요. 본인한테 관심을 관자도 안 줄 거예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꾸준하잖아요. 꾸준하면 좋아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생겨요. 어쩌다가 본 사람, 누군가의 추천으로 본 사람,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그러면은 본인이 정보를 찾아보려고 서핑하다가 본 사람 등등등 많을 거예요. 각자의 이유가 있어서 본 걸 테니까. 되게 개인 방송 하던 사람들의 그 옛날 제가 처음에 2006년 당시에 개인 방송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도 꾸준히 쭉 달려오는 법칙 중 하나예요. 내가 뭘 하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던가 그랬는데 꾸준히 계속 하니까 사람들이 봐주는 거죠. 계속 이 사람 재미있네 하면서 보던가, 그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정말 본인이 필요해서 보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게 진짜 그게 정답일 수 있어요. 하다 보면은 늘어요. 그리고 조금씩이라도 늘어요. 번홀 보는 이유가 재룡님 입담이랑 목소리가 좋아서도 큽니다. 노련미가 느껴지는 부분. 감사합니다. 재룡님처럼 수다하면서 조립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당 작품 이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건담을 방송 봤으니까. 보시는 분들이 조립 정보 보는 것만이 아니고 제품이 나오는 해당 작품 관련 수다도 좋아해서 오는 사람도 있으니. 저는 진짜 어릴 적부터 건담을 좋아했어가지고 완전 10살이 안 됐을 때부터 건담을 좋아했다 보니까 당시에는 국내 정식으로 했던 건담이 없었어요. 당시에는 어릴 적에는 그 95년인가에 그나마 이제 지구의 보람에 0083 그거 했던 게 전부였던 시절이었어가지고 저는 그냥 건담을 좋아하긴 했지만 건프라를 그냥 건프라 자체를 되게 사랑했던 꼬맹이였거든요. 어릴 적에는. 그러니까 서점 가가지고 이제 저거 모형 잡지 같은 거 그냥 안 사고 읽고 있었지. 뭐 그러던가 이제 학창 시절에는 학교에 프라모델 가져가서 조립하고 앉았고 막. 다행히도 학교에 이제 CA 시간이 있었어요. CA 시간에 프라모델부가 있어가지고 프라모델부에 들어가서 당시에 윙건담도 조립하고 뭐 이것도 조립하고 저것도 조립하고 뭐 이래저래 조립 많이 했었죠 그때. 친구들이랑 너 오늘 뭐 조립했냐고. 그 친구는 이제 HG 리미티드 에반게리온 초기를 조립했다고 하더라고. 야 이거 발바닥 잘 부러지지 않냐? 나 어릴 적에 만들었던 거 이거 발바닥 부러졌는데 막 이러면서. TV 시절부터 봐왔는데 그랬어요. 이제 윙 최초 공개도 하시고 제가 눈물이 다 나네요. 저도 눈물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래저래 그랬던 적도 있고. 내가 왜 옛날 얘기를 하고 있지? 뭐 아무튼 어릴 적부터 좋아했다 보니까 그냥 저는 그냥 건담 시리즈를 다 봤어요.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그냥 다 봤어요. 저는 그냥
다 봐서 그렇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말씀드리기엔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그냥 무조건 다 보세요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기엔 조금 힘들 것 같고, 그냥 적어도 이제 그 캐릭터에 대해서 좀 찾아보고 연구하는 시간은 한번 가졌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네요. 한번 그런 것도 좋거든요. 그런 식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번 해보려고 했다가 실패했던 게 뭐냐면은 키트를 사왔어. 이 키트에 대해서 그 모델에 대해서 파일럿이며 뭐며 직접 검색하면서 이걸 직접 검색해서 같이 막 찾아보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내가 술술술술 막 뱉고 있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가지고 실패한 컨텐츠거든요. 아무튼 그랬다. 그리고 이제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애정이 없는데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어릴 적에 했던 것처럼 이제 정말 그냥 그 건담이 이뻐서 또는 멋져서 이제 프라모델을 시작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작품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재미 중 하나예요. 직접 작품 찾아보고 그러는 것도. 라고 말하는 나는 요즘 안 하네 그거를. 작품 소개 같은 걸 좀 해드려야 되는데.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그대로시네요. 오랜만에 만들고 싶은데 추천하는 플라 있을까요? 아무튼 뭐 그렇다라는 거. 뭐 직접 찾아보면서 알아가는 것도 재밌고요. 그리고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윙을 사왔어요. 얘를 사왔어요. 그러면은 얘가 등장하는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조립하는 것도 재미 중 하나예요. 물론 그 시간에 건담 올릭을 틀어놓으면 저는 더 기쁘겠지만 여러분들이 건담에 더 빠지기 위해서는 그러는 것도 좋습니다. 저는 건담 올릭을 더 틀어놨으면 하지만 작품 보면서 해도 재밌어요. 제가 예전에 이제 프라 시작하는 친구한테 해줬던 추천 방법이기도 하고, 일부러 제가 건연배라는 그 팬네임에 더 끌린 이유가 그거예요. 연령을 안 따지잖아요. 연령을 안 따지니까 우리 동년배 분들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30대니까 이제 제가 30대니까 20대 분들이나 이제 학생시 분들에게는 안 맞잖아요. 근데 건연배 그러면 건담 동년배 같은 느낌이니까 건담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을 뜻하는 것 같으니까 의미가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건연배를 좀 애착이 가네요. 건연배가. 아무튼 소체가 끝났어요. 그 사이. 네, 본체와 합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거 데칼 내일 하루 종일 내일 밤새 하겠네 거의. 목요일 아침쯤에 마감재로 올려놓고 저녁쯤에 촬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 저녁쯤에 촬영해서 새벽에 올라가는 건가. 그러면 목요일에 하게 되면 차라리 그럴 시간에 프라를 하나 더 조립하는 게 이득이긴 한데 요즘 어린 친구들에겐 이 포즈가 지금 불 좀 꺼줄래입니다. 페이커 빠커 센파이의 불 좀 꺼줄래? 근데 이제 어릴 적부터 윙건담 좋아하셨던 분들은 히어로 포즈란 말이죠. 여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중요한 게 달라요. 불 좀 꺼주고. 정말 중요한 게 달라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팔이 달라요. 히로는 왼팔이고요. 불 좀 꺼줄래는 오른팔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히로는 그리고 손가락을 벌리고 있고요. 그리고 파커 센파이는 손가락을 오므리고 있습니다. 왼팔 펴고 오른팔 접고가 달라요. 왼팔로 이렇게 했으면 이거는 히로입니다. 저도 첫 아셨죠? 어렸을 때 산 HG 급한 윙제커였는데 이번 MG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도 감회가 새롭습니다. 레드 프레임 플라이트 유닛 리뷰는 언제 올라오나요? 얘 오므리지 않았어요. 얘 손가락 디테일 보면 오므리지 않았습니다. 얘 펴고 있습니다. 나름 펴고 있는 상태예요. 손가락 사이사이가 벌어져 있잖아요. 이 사이사이에 지금 물갈퀴 있는 건 칼로 잘라내면 됩니다. 벌리고 있습니다. 왼팔 벌리고 이러고 지금 이 상태라고요. 지금 이 상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상태라고요. 지금.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까 일단은 무기는 나중에 하고요. 나중에 제가 그냥 리뷰 전에 조립하는 걸로 하고
형 그래서 언제 잘 건데? 아 자야지. 3시야? 어? 대표님한테 또 한 소리 아우 들으면 한 소리 듣겠다 야. 아이씨 큰일 났다. 자야 된다. 큰일 난다. 큰일 자 당황했다. 자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들 잡시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주무세요. 예. 안녕히 주무세요. 얼른 주무시고요. 예. 아, 무장은 제가 그냥 리뷰 전에 빨리 후딱 조립하고 리뷰할 때 보여드릴게요. 어차피 제가 예전에 그 선행 공개 방송 때 다 보여드렸으니까.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안녕히 주무세요. 안녕. 빠빠시. 즐거운 꿈 꾸시길 바랍니다. 아니, 늦게 일어난다고. 이래야 되는데 늦게 일어나니까 업무가 늦어지잖아요. 요즘 영상 늦어지는 이유가 제가 늦게 일어나서 그래요. 라고 드디어 고백을 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요즘 영상 늦어지는 이유는 제가 늦게 일어나서입니다. 해가 중천일 때 일어나거든요. 빠빠시.